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실전 토익 천재 2탄 박혜원 강사입니다. 오늘 레슨 6이니까 테스트 6회에서 파트 5를 랜덤 15문제 발췌해서 문풀 들어가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항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영상을 무려 6번째 저와 함께 6번째 강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 중간중간에 빠진 문제 물론 있죠. 시간의 제약도 제가 갖고 지금 강의를 촬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안에 다 풀 수가 없어요. 막 대충대충 빨리 풀면 풀 수 있지만 그러자면 무료 강의라도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죠. 그래서 무료 강의라도 많은 것을 얻으시려면 오히려 필요한 문제 랜덤 발췌로 제가 해드리고 나머지는 해설지도 참조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강사가 어떻게 설명할지 만약에 여기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면 이렇게 풀겠다. 빈칸 앞뒤의 구조를 이용해서 빠르게 파트 5의 정답을 맞추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런 걸 준비해봤지. 뭐 항시 뭐 무료 강의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박혜원 강사가 강력 추천하는 연어 관용어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연어는 생선과도 같고 관용어는 관용이 뭐야? 잡인가? 이런 식으로 하실 필요 없어요. 문법 용어를 물어보는 시험이 아닌데 너무 용어에 심취하시는 분들 본인의 실제 성적표랑 한번 냉철하게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뭐고 이거는 무슨 구문 이거는 무슨 이거는 무슨 프레이즈인데 이런 걸 막 외워놓으신 분들 중에 정작 얼마나 높은 점수를 갖고 있는가라는 걸 확인을 해보면 문법 용어를 다 외우고 무슨 구문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점수가 높진 않아요. 한국식 단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어차피 영어로 빵꾸 안에 맞는 거 넣어주면 되는 시험인데요. 연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수업 중에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바꾸면 컬러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컬러케이션은 어휘, 어떤 특정 어휘 두 개가 붙으면 너무나 연상이 잘 돼가지고 얘 보면 얘 넣고 싶고 얘 보면 얘 넣고 싶고 이런 짝을 이루는 어휘의 결합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연어라고도 하는데요. 연어의 느낌으로 이제 제가 몇 개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걸 뭐 연어라고까지 할 거 있어 이런 거는 관용어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얘 보이면 얘가 습관적으로 잘 어울리는 덩어리 같은 구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짝꿍 단어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더 느낌이 확 오시겠지만 짝꿍 단어라고 얘기하면 이건 사이비 스킬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다뤄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휘를 정확히 알고 보시면 이게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알게 되지. 그래서 오늘은 감사를 표하다라고 해서 이거 gratitude라는 형태를 하나 제가 준비했어요. gratitude는 thank의 동의어로 감사입니다. 근데 감사를 표하다라고 할 때 표하다를 뭐라고 할 것인가? 이걸 얘기한 거죠. 근데 표하다라고 하는 걸 뭐라 그러게 여러분? 표하다는 아무래도 감정 표출이니까 표하다는 express가 맞지 않을까? express가 실제로 돼요. express one's gratitude 되는데요. 또 멋있는 걸 배우셔야 점수가 늡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 추천드리려고 제가 좀 가져왔는데 이 어휘가 원래 뜻이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거 연장하다 아니야? 연장하다? 연장하다는 얘가 갖고 있는 장난 아닌 능력 중에 딱 하나예요. 토익에는 다의어라고 해서 뜻이 많은 게 많이 나와. 뜻이 많은 게. 근데 그중에서 extend는 이런 어휘, 특정 자기가 좋아하는 어휘랑 붙으면 이것은 그냥 하다, 표하다가 돼요. 그래서 extend gratitude. 입 밖으로 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지. 이거를 갖다가 계속 읽다 보면 완전히 자연스럽게 외워지는데 이걸 막 써가지고 extend gratitude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거. 아, 너무 많이 나와요. 정말. 사전 통보입니다. 이 사전이 설마 딕셔너리는 아닐 거 아니야. 그 사전이 아니라 미리미리 좀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사전에 해주는 통보. 이런 뜻인데요. 여기는 제가 지금 gratitude를 목적으로 봐서 동사 extend 넣어두었고 여기서는 명사 notification을 꾸미는 형용이 형용사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가 뭔지 알면 굉장히 깜놀스러워요. 진짜 독특합니다. 얘 진보 발전 아니야? 진보 발전 돼요. 명사일 때는. 근데 얘가 능력이 커가지고 이렇게 생겨갖고 형용사도 되거든요. 근데 얘가 형용사일 때는 사전에란 뜻이지 진보하는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해주는 통보로 advance notification 너무 유명한 겁니다. advance notification 사이비 스킬이 아닙니다. 그리고 prior도 미리 하는 사전에라는 의미를 갖출 수 있는 형용사가 가능하죠. 근데 prior 뒤에 to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이면 prior to라고 해서 그 자체로 뭐뭐 전에라는 전치사로도 사용을 하지만 prior이 to 없다고 큰일 나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prior notification도 같은 의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contract.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기간이 잡혀서 그래서 계약을 딱 맺었다가 3년을 꽉 채운 거지. 3년짜리 계약을. 그러면 아이고 지긋지긋해. 이제 여기랑 그만해.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하게 돼? 종료하게 되죠. 근데 계약을 또 반대로 갱신할 수 있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근데 먼저 종료부터 추천드립니다. 계약을 종료할 때는 어떻게 할까? end 할까? finish 할까? stop 할까? 여러분? 다 그런 뜻이 있지만 유독 시험에 많이 나오고 실제 영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 이거예요. terminate a contract. 그러면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래서 terminate
a contract 이렇게 입 밖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priority 되게 많이 나오는 어휘고요. 명사입니다. priority는 급선무,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 그냥 아직은 우선순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라는 단어 앞에 형용사 뭐 무서운 걸 넣어주잖아. 그러면 진짜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너무나 급선무가 돼. 너무나 급선무. 당장 이번 달에 토익 시험이 있으니까 다른 것도 할 게 많지만 나한테 제일 급선무는 아무래도 가장 급한 것은 토익이야. 그러면 진짜 토익 안 하면 큰일 나고. 이런 급선무의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어휘들로 표출이 됩니다. top priority 그러면 진짜 영순위가 되는 거 완전히 해야 될 급한 순위. 근데 top priority가 조금 유해지면 high priority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high를 왜 자기 몸 뒤에 EST 붙여갖고서는 앞에다 더 붙이면 왜 최상급이라고 하잖아, 그죠? The highest priority라고 해서 조금 더 세게, 좀 세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top priority가 조금 더 제가 추천하는 애고요. The highest 아니면 high priority 이런 것도 연어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매번 띄워드리는 게 아니라 띄워드리는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띄워드리는 순간 잘 정리하시고 제가 해설지를 아직 꼼꼼하게 보지 않았어요. 제 강의 방식을 그대로 넣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해설지에는 필시 뭔가 어휘의 뜻도 정리가 돼 있을 거고 동시에 뭐 이런 거는 잘 나오는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게 있으면 그거 딱 뜯어가지고 그거대로 입 밖으로 발음하시고 노트에 정리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테스트 6회에서 여러분의 책 테스트 6회에서 1번부터 추려져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풀어놓으시고 설명을 들으셔야지 강사가 강의할 때는 다 풀어놓은 사람들이겠지? 라고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풀어놓으시면 말도 빠르고 짜증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1번 문제 풀 건데 이제 테스트 6회째 됐으면 어떻게 하는지 딱 느낌이 와. 빨리빨리 풀어야 되거든 토익은. 그래서 A, B, C, D 보기를 먼저 보고 빈칸 앞뒤에 먼저 문법적인 구조를 보겠습니다. 완전히 해석할 생각이 별로 안 드네 딱히. 빈칸 뒤에 a more urgent matter requires 거기까지만 봐도 너무 꼴보기 싫은 우리 A하고 D. 너무 꼴보기 싫은 A하고 D. A하고 D가 왜 꼴보기 싫은데 해석을 해줘야 꼴보기 싫은지 아닌지 알지 뭘 해석을 해. 얼롱은 전치사인데 너무 꼴보기 싫죠. 얼롱은 눈에 보이는 장소를 쭉 쫓아갈 때 씁니다. 이 물가를 따라서 개울가를 따라서 난리도 아니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롱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지평생에 자기 뒤로 주어 동사를 끌 수가 없어요. 전치사는 자기 뒤에 명사만 꺼도 헥헥거리는 애들. 전치사는 접속사랑 달라요. 문장을 끌 수가 없죠. 그런 식이면 비욘드도 망할 대로 망한 거죠. 비욘드가 저 너머에 뛰어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욘드도 주로 전치사입니다. 얘들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품사로 빨리 치워버려야 되는데 ABCD가 스펠링이 다르면 일단은 해석이야? 아닌데 품사가 아니면 해석이 아무리 잘 돼도 정답이 안 되는데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귀찮아하지 마시고 품사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B하고 C가 남아요. 근데 B하고 C는 제가 왜 남겼냐면 접속사가 돼가지고서 after는 능력이 커요. 전치사 접속사를 혼용합니다요. 그리고 unless는 태어날 때부터 접속사입니다. 뜻이 다르겠죠. after는 뭐뭐 후에란 뜻이고요. unless는 뭐뭇이 아니라면 이란 뜻이기 때문에 가정의 느낌을 주면서 약간 앞뒤의 흐름을 바꿔주는 게 unless고요. 그리고 after 같은 경우에 바꾸진 않고 시점만 후에로 가는 애죠. 그래서 빈칸 뒤에 더 긴급한 문제나 사안 그리고 빈칸 앞에는 안내 접수에서 해야 되는 duties, 일반적 의무나 업무를 행하고 그런 것을 처리할 것이다, 이 사람은. 그리고 빈칸 뒤의 내용을 봤을 때 이거보다 더 급한 다른 문제가 자기의 관심을 끌만한 별도의 문제거리가 터지고 발생하고 그런 것이 자기한테 일을 필요로 한다라는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빈칸 뒤에 more만 봐도 비교급이라 그러고 비교급은 기본적으로 앞에 거랑 오히려 상반된 느낌을 약간 줄 수가 있어요. 빈칸 앞에 있는 이거를 할 거다. 이거보다 더 급한 일. 이러면 이거랑 그 급한 일은 다른 일이죠, 결국에. 그러니까 후회가 아니라 더 급한 일이 자기의 관심을 뭔가 끌게끔 하는 자기가 더 해야 될 급한 일이 생기지 않고서는 리세셔니스트 근무해야 될 업무 사항을 그대로 처리할 것이다. 이래서 정답은 B로 가게 되는 거죠. after이 들어가면 더 급한 일이 자신의 이목을 끌고 자기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후에 할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빈칸 뒤엔 실질적으로 일을 처리한 게 아니라 그냥 관심만 끈다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면으로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접속사 전치사 구별은 일단 생명으로 해주시고 얼롱이 보기에 진짜 단골이거든요. 매번 정답이 되는 게 아니라 정답이 될 때가 딱 국소적이야. 그래서 얼롱이 전치사할 때는 일단 야외 장소 같은 거 있죠. along the waterfront 물가를 쭉 따라서 along the highway 고속도로 따라 쭉 along the riverside 강가 따라 쭉 뭐 이런 거로 많이 나오고요. 그게 아니면 along the road 이 길 따라 쭉
뭐 이런 게 along the signs 저 표지판 따라 쭉 막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보면 예쳐버리란 얘기죠. 그런데 접속사 두 개 중에서 약간의 빈칸 앞뒤의 맥락을 봤어야 했으나 빈칸 뒤에 more를 통해서 이게 같은 사람이 비슷한 일을 한 전후의 일이 아니라 약간 상반성을 준다고 생각하고 푸시는 것이 좀 더 어프로치가 빠른 문제죠. 자, 이제 6번으로 건너뛰었지. 근데 6번은 ABCD 보기 보니까 너무나 똑같다. 여기까지. 그죠? 근데 시스템에서 나와서 시스테마틱이라고 나와 있고 거기에다 시스테마이즈 뭐 이렇게 나오고 시스테마티지즈 뭐 이렇게 나오고 컬리 뭐 이렇게 되게 지저분하게 생겼는데 잘 보면 어차피 ly로 끝나고 보기 B하고 C가 Z로 끝났는데 S를 붙였다 떼었다 하고 그리고 보기 A 같은 경우에 IC 이렇게 끝납니다. 품사를 알고 계셔야 문제 풀기 쉽겠죠. L, Y로 끝나면 태반이 뭐예요? 부사님입니다. 뭐 아닌 경우도 있겠으나 그리고 B하고 C처럼 이거는 때려 죽여도 동사입니다. Z2로 끝나면. 그리고 보기 A, I, C로 끝나는 거는 태반이 형용사일 때가 많죠. 간혹가다 명사일 때도 있으나 이제 문제를 푸는 건 말 그대로 문법발에서 기인해야지 이걸 해석으로 어떻게 구별합니까? 품사절인데. 근데 빈칸 앞에 내용 보니까 Users of this software appreciate having their travel expenses. 결국에 강사도도 별 수 없이 해석을 하는 건. 근데 해석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문법 구조를 보고 있는 거지만 제가 왜 해석을 별로 좋아하지 않냐면 이거 뜻을 정확히 아시는지가 굉장히 의심스러워. appreciate는 고마워하다, 감사하다로만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돼요. 뭔가에 대한 진정한 진가를 알아보다, 뭔가의 가치나 좋은 부분을 인정하고 평가하다, 감상하다 정도로 뜻이 되게 많은 동사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무조건 감사하다일 거라고만 생각하는 건 본인의 익숙했던 단어 뜻으로만 그대로 넣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해석이 국한됩니다. 오히려. 해석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벽히 안 돼요. 저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보다 빈칸 앞에까지 얘가 주어고 그 다음에 appreciate가 어쨌든 동사였을 거고 그 뒤에 having their travel expenses 여기까지가 목적어 형태로 보여지고 주어 동사 뒤에 있는 거는 목적어고 그러니까 일단 완벽한 문장의 형태 같은 비스무리한 형태가 갖춰졌고 빈칸 뒤에 recorded ed로 끝나는데 아유 싸움 날 거 아니면 ed로 끝나는 거랑 여기 위에 얘랑 싸움 날 거 아니면 한 문장에 동사 두 개는 있을 수 없고 그럼 얘는 적어도 뭘까요? 적어도 PP 같은 역할은 했겠죠. 근데 PP 같은 역할은 기본적으로 형용사 대용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형용사 같은 비스무리한 PP 앞에 빈칸이니까 얘를 수식할 걸 넣어주셔야 되는데 또 대물림 기법으로 동사 중복할 거 아니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B하고 C는 안 되잖아요. 근데 형용사스러운 걸 두 개 쓰시는 것도 중복이 돼요. 뒤에 수식받는 명사가 있지 않고서는 형용사스러운 거 두 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넣을 게 없죠. 그죠? 그러면 부사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원래 그렇게 푸는 것보다 더 정확한 건 여기서 기인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have가 난장이야. 너무 난리나게. 우리 have는 일반 동사로 가지다의 뜻도 있지만 얘는 사역동사라고 하는 추억의 문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역동사라고 할 때는 이거 하게끔 하다라는 시킴성의 의역이 있는 동사인데요. 사역동사들은 좀 할 말이 많아. 그래가지고 오형식 비슷한 물이란 이래가지고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넣고 그 뒤에 목적 보어라고 해서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 또 기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have는 사역동사 역할할 때 조금 짜증나는 게 목적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사람이나 사람 대상들일 때는 목적어로 얘를 넣고 얘네가 해야 될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지도 동사인데 동사 원형을 또 목적 보어에 뺄 수 있는 거 그걸 사역동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have가 목적어가 천하의 사역이라도 사물일 때는 목적 보어로 PP를 취하면 완성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have는 travel expenses라고 하는 지출 비용, 지출비 이렇게 명사로 사람이 아닌 걸 끌었잖아 목적으로. 그래서 얘가 사역동사로 오형식까지 펼쳐나갔을 때 목적 보어라고 하는 성분이 PP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미 더 완벽한 문장 사이에 쓸데없는 빈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부사가 정답이 되는 문제이죠. 나머지 기타 사역동사로는 make나 have나 let 이렇게 해서 have가 또 겹치기 때문에 하나 더 써드리면 help 정도도 있겠습니다. help. 근데 그 중에서 let 같은 경우에는 거의 let 목적어 뒤에 무조건 동사 원형 형태로 주로 나오고요. have는 이렇게 목적어를 조금 장난을 쳐서 구별을 시키고요. make는 목적어 넣고 목적 보어에 형용사나 동사 원형을 또 주로 빼고요. help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넣고 목적 보어에 동사 원형 아니면 투부정사 뭐 이런 식으로 좀 공식이 있는 애들입니다. 어쨌든 완벽해 보면 일단 빨리 넣어버리는 게 가장 빠르죠. 이거 좀 보세요.
이래서 제가 빈칸 앞뒤를 추천을 드리지만 빈칸 앞뒤를 추천을 드렸을 때 이렇게 풀면 강사 저 강사 이상한 거야. 왜냐면 내가 푸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해석이야. 진정한 해석은 진정한 해석의 힘은 내가 고집 부리면서 문제를 완벽히 읽는 척 하는 것보다 실제로 완벽히 읽으려면 대단한 어휘력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advance는 명사이면 위험하지. 왜? ABCD가 대놓고 너무 악에 받쳐 TION으로 너무 깔맞춤을 했네. 그러면 이게 이미 명사인데 여기다 명사 또 들어가면 명사 중복입니다. 명사도 복합 명사라 그래서 지들끼리 원래 하나처럼 붙는 건 몇 안 됩니다. 전체 명사 중에서 명사 두 개 함부로 쓰는 게 아니죠. 그럼 여기서 advance는 뭘로 쓰였을까요? 형용사로요. 원래 형용사 되니까. 제 수업을 처음서부터 지금 인강을 잘 보고 있었잖아요. 이 강의를, 이 영상을. 그럼 제가 아까 초반부에 박혜원 강사 강추하는 연어 이래가지고 어드밴스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진보 발전이라는 명사만 되는 게 아니라 형용사로 사전의란 뜻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전 하면 떠오르는 게 얘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 위 두 줄 다 읽는 거지. 왜냐면 어드밴스는 나한테 별거 아니거든. 난 이렇게 풀면 사입이고 빈칸 앞에 어드밴스가 뭐 어쩌라고. 어차피 내용의 맥락을 보면 왜 맥락을 봐야 되죠? 빈칸에 들어갈 명사는 주어가 아니에요. 얘 수식만 잘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의 정답은 때려주겨도 사전 통보 없이로 갈 거예요. 앞에 without 있으니까 사전 통보 없이 이렇게 할 거예요. prior도 알려드렸고 advance도 아까 써드렸습니다. advance notification 다시 한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달고도 달라지지 않아요. 참석자들이 be issued 발급받는다. 굉장히 빠른 환불을 받는다. in the event that 여기서는 접속사로서 쓰이면서 뭐뭐일 경우 a course 수업 과정이 캔슬이 될 경우 사전 통보 없이도 캔슬이 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이 수업 참석자들에게 아주 빠르게 환불 처리가 제공이 되어진다라는 의미인데 그거 읽는다고 뭐 달라질 거 없어요. A의 contribution, 기여라고만 해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헌이나. 근데 contribution은 오히려 donation의 동의어로 기부금, 기부란 뜻을 더 많이 씁니다. 기부 없이가 왜 나옵니까? 기부라는 의미가 전혀 필요 없어요. 뭐 charity event, fundraising도 아니고요. interruption, 깔짝깔짝 방해하거나 중단이라는 뜻입니다. 방해 없이 수업이 캔슬된다. 이게 아니라 사전 방해가 아니라 사전 통보 없이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캔슬됐을 시 이게 맞다니까. 그래서 정답 C로 가는 거고 distribution, 배급, 배포, 유통 뭘로 해도 안 돼. 지금 상품 유통 뭐 마트 얘기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1초를 만드는 어휘의 연상작용, 연어나 관용어구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많이 보시는 건 절대 사입 스킬이 아니에요. prior notification보다 더 많이 나와요. advance notification은 잘 정리해 놓으시고 이제 8번으로 넘어갑니다. 8번은 더 심해. 너무나 심하지. 빈칸 앞에 be expected 여기까지만 쓰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끝나잖아. 그럼 뭔가 너무 찝찝해. 제가 보는 느낌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할 표현할 수 없지만 너무나 찝찝해. 예를 들어서 뭐뭐에 흥미가 있지 나는. 그러면 be interested 이러고 말 끝난 것 같아. 그럼 왜 저래? 말을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be interested 이거 딱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be interested in이잖아. 이거보다 더 심해. 제가 봤을 땐 너무나 찝찝해서 막 말할 수가 없어. 어디가 가려운데 못 긁는 느낌? 이렇게 하시면 완성만 하시면 돼. 이건 입 밖으로 그냥 자판기처럼 그냥 나왔어야 되는 문법입니다. 내가 토익 200점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 be expected to가 얼마나 유명한데 be expected to가 얼마나 유명한데 이걸 다 읽어요.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쓰면서 정답은 당연하지. 근데 ABCD 보기 중에서 잘 보시면 이게 지금 S를 붙였다 띄었다 하거든요. 근데 S를 붙였다 띄었다는 건 지가 최소 뭐 아니면 뭐예요? 명사 아니면 동사란 얘기예요. 근데 얘가 명사로 들어가자니 BPP는 수동태라서 뒤에 명사 못 끕니다요. 그죠? 수동태는 뒤에 목적을 안 끄니까. 그리고 얘를 동사로 넣자니 동사 얘 있잖아. 이주가. 그러니까 동사도 명사도 안 돼. 동사도 안 돼. 그죠? 그리고 잘 보면 boost 앞에 will을 붙여놓으면 이것도 빼도 박도 못하게 동사죠. 그러니까 동사 두 개 될 수 있거나 중복되는 문법 치워버리면 어차피 B하고 C가 남는 걸 해석으로 할 수 없어요. 동사 뒤에 ing를 붙인 동명사 스물스물 나오는 애하고 동사 앞에 to라는 모자 씌워놓은 to 부정사 결국에 다 동사에서 출발하지만 동사 아니게끔 얄딱구리하게 바뀌어져 있는 문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문법적인 차이가 있는데 기대 예상의 expect 계열은 일단 to 부정사 쪽이에요. ing를 한 번도 끌질 않아요. 이런 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유독 딱 세팅이 BPP2 더하기 동사 원형. 근데 외우실 때 여러분 be expected to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be expected to 동사 원형 끝까지 암기하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헷갈려요. 전치사 툰지 동사 원형 끊는 툰지. 근데 be expected to, be anticipated to, be projected to 전부 다 예상 계열입니다. 한꺼번에 제가 다
몇 개 더 드린 거예요. be anticipated 투부정사, be projected 투부정사, 여기서는 업무 프로젝트가 아니라 예상되다 정도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be scheduled 투부정사, be scheduled 투부정사 너무 많이 나와. be scheduled 투부정사, 뭐뭐 하기로 일정이 잡히다. 근데 be scheduled는 뒤에 전치사 for 하고 붙기도 해요. be due to 더하기 동사 원형, 뭐뭐 할 예정이나 하기로 되어 있다 식의 느낌처럼 비슷하게 하시면 되는데 due to가 전치사로 뭐뭐 때문에란 뜻하고는 별개로 형용사 due가 비동사 뒤에 붙고 투부정사 붙는 별도의 구문으로 알려드린 거고 be bound to 더하기 동사 원형,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느낌도 좀 되고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의무와 구속성의 느낌도 약간 있을 수 있고요. be designed 투부정사, 뭐뭐 하는 걸로 기획되고 설계되고 만들어졌다, 이러한 걸로 겨냥되고 의도되고 만들어졌다. be intended to 되게 유명한 거고요. 근데 이거 두 개도 투부정사도 되고 전치사 for도 됩니다. be designed for, be intended for. 이거는 나 저런 거 외우려면 차라리 안 외우고 해석으로 풀지. 해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암기하지 않고선 정말 노답될 수 있습니다. 이건 빠르게 정리하시고 이제 10번으로 넘어갑니다. 10번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걸까요? 10번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가만히 있어볼까? More fully understand. understand 이해하다. The market 시장. Penske Products 회사 이름. has undertaken 착수하고 진행. customer survey 고객 설문이나 고객 조사. 와, survey가 설문이 아니라 조사인 것까지 아는 사람도 있네. based on 근거로 하고 토대로 하여 기반하여 in case 뭐뭐일 경우인가 in order to 하기 위해서 except for 제외하고 이러신 분들이 막상 딱 성적표를 봤을 때 990이 아니에요. 왜냐면 정말 제가 장담하지만 990인 사람은 빈칸 뒤에 봤잖아요. 여기까지 보면 끝나요. 요거 망했고 이거 망했고 이거 진짜 큰일 났고 이거 때려 죽여도 이거구나. 이걸 확인하는데 얘는 여기까지만 눈이 가요. 근데 얘가 이거를 못 읽어서가 아니에요. 얘 여기까지만 가도 너무 확실해서 그래요. 너무나 확실해서. understand가 동사입니다, 여러분. 품사는 이렇게 중요하죠. understand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동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애들. 앞에 뭘로 시작했든 상관없어요. 끝에가 품사를 결정하는데 on이나 for로 끝나면 이건 누가 봐도 전치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전치사는 명사만 끌어도 했겠대지 전치사는 주어 동사 있거나 동사 있는 건 때려 죽여도 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얘는 이미 수명이 끝났어요. 얘가 뭔 뜻이든. 그리고 B하고 C 우리 in case 멋있는 애죠. 원래는 in case that이에요. 근데 that이 자꾸 안 보이게 투명 처리가 돼. 짜증나게. 그래서 in case까지만 나오지만 상자 안에도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우에라고만 해석하셔도 위태롭고 오히려 경우에보다는 자기 뒤에 나오는 그런 내용에 대비하여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적당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얘는 정말 멋들어진 접속사님입니다. 접속사면 얘가 답인데 왜 난리야.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 절과 절을 이어주니까 아니 그렇게 아무 절만 끄는 게 아니라 웬만큼 뜻을 갖고 있는 접속사들은 정말 티끌 하나 오류가 없는 정말 아주 완벽한 문장을 끌고요. 완벽한 문장은 동사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주어님이 반드시 등장하셔야 되고요. 주어 역할은 부사는 때려 죽여도 할 수가 없어요. 주어 역할은 명사가 합니다. 그러나 명사 주어를 하나도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얜 정체불명의 동사이지만 주어가 없어요. 얘 이런 거 안 끕니다. 접속사 애들. 완벽한 문장을 끌 겁니다.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자판기에서 바로 뿅 나오듯이.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죠. 근데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얘가 어떻게 쓰는 줄 알아요? 얘는 집어넣어서 고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겨 먹어가지고 원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in order to 더하기 동사 원형입니다. 이 to는 전치사 to가 아니라 얜 곧 죽어도 동사 원형부터 끌어야 되는 게 지 태어날 때부터 지 역할이고 지 목숨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만이 성립이 가능해요. 왜 주어도 없이 난데없이 동사부터. 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정답은 C로 가자는 얘기죠. 그리고 in order to 더하기 동사 원형 사이에 쓸데없이 부사가 약간 들어가서 숟가락 얹고 참깨 뿌리고 이렇게 한 거죠. 원래 부사는 여기저기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품사 구별부터 하시는 것이 원론적으로 토익을 빠르게 푸는 방법인 거죠. 이걸 배제한 상태로 하는 거면 되게 위태로운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111번 갑니다. 나만의 연어를 창조해 볼게. 빈칸 뒤 mistakes가 실수 아니겠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실수인데 rather 실수 이상하고 단지 실수 이상하고 실수 때문에 이거보다는 나는 어떤 실수도 용납 안 돼. 어떤 실수도 안 돼. 어떠하니 영어로 뭔 줄 알아? any. 그러니까 난 정답 any 갈 거야. 이렇게 하고 점수가 엄청 깎이는 이유는 동사 하나 있죠. 얘도 동사거든. 동사 두 개야. 콤마가 나오면 일단 조심해야 되는데 토익 문제는 이게 한 문장짜리인지 원래 음한 두 문장이 하나처럼 이어지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지금 동사가 두 개잖아.
그러면 이거는 곧 죽어도 때려 죽여도 두 문장이 나왔을 때는 두 문장을 이어줄 접속사님이 안 계시면 토익 문제 자체가 출제가 안 돼 버려요. 두 절이 나오고 동사 개수가 하나 더 이렇게 보여주면 반드시 빈칸은 접속사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낱 애니 형용사거나 대명사화된 역할은 될지 몰라도 접속사의 지읒자도 할 수가 없어요. 접속사 되는 거 제가 골라드릴까? 때려 죽여도 C뿐이야. 100% C밖에 없지. A하고 B는 부사야. LI 하나도 안 붙어도 부사인 걸 저는 굉장히 여러 번 복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치우게 되는 거죠. 부사가 어디 접속사 역할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C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실수가 심각하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legal documents, 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들은 quite difficult to translate, 번역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좀만 와전시키고 조항이나 내용이나 법규를 조금만 바꿔서 번역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자그마한 실수도 용납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번역이 쉬운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읽는다고 달라지어서 얻는 게 없어요. 결국에 정답은 또 because구나. 그래서 품사 암기 못하시면 오히려 너무 고생 가면서 풀지만 너무 오래 걸리고 정답도 보장이 안 돼. 그래서 품사 구별은 1초에 정답이 나오는 힘을 유발하고 rather는 오히려 차라리 다소 막 이런 뜻이 있는데 뭔 뜻으로 쓰든 부사하고요. just는 단지 방금 막 뭐 뭔 뜻이 있든 말든 부사하고요.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번 갑니다. 12번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를 아직 안 푸신 분들 있다면 지금이라도 스탑하고 풀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12번 문제를 만약에 틀리셨거나 길을 잃으셨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절대 본인이 내가 너무 센 기초야. 정말 이거는 무료든 유료든 틀을 필요가 없고 저 강사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고 쟤는 나보지 않고 나는 지금 다시 기초부터 해야 돼. 주어 동사서부터 다시 떼고 제대로 공부하고 의미 없어요. 문장 구조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본인이 이 문제를 틀리셨다면 이 문제는 ABCD 단어 뜻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ABCD 정리가 안 돼. ABCD 단어 뜻이 검색 찬스로 막 포털 사이트 검색하지 않고서는 때를 박박 민 것처럼 안 나와 지금. 그러니까 얘가 뭔 뜻인지 가물가물 간당간당하니까 뭘 넣어도 완벽하지가 않고 찝찝해. 어차피 ABCD가 명사인 거 알아봤자 넣어봤자 아무거가 안 돼. 그래서 본인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문법이 약하거나 너무 내가 생기초라서가 아니라 그냥 단어를 덜 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시다 보면 맞추게 돼요. inspiration, 뭔가 예술적 활동이나 창작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영감이란 뜻입니다. inspiration. acknowledgement, 많이 시험에 나오는 어휘로서 여러 뜻이 있지만 일단 먼저 추천드리는 acknowledgement는 뭔가에 대해서 인정, 뭔가에 대해서 받아 마땅하다는 자격에 대한 뭔가에 대한 좋은 것에 대한 인정과 축하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allowance, 허가나 허락의 느낌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거 맞고요. 그 뜻 말고도 비용이나 쓸 수 있는 나한테 수중에 있는 수당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 뒤에 depiction, 뭔가에 대한 묘사한다는 느낌의 기술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allowance가 허가나 수락일 때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못 세는 명사, 불가산이라는 이상한 버르장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allowance는 허가일 때는 앞에 때려 죽여도 어가 붙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allowance는 여기서 만약에 답으로 넣으실 거면 무조건 수당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러니까 단어를 외우실 때 똑바로 암기가 안 된 상태에서 대충 감으로 푸는 것은 전혀 실력이 보장되는 과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빈칸 앞에 well deserved의 수식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짝대기, 하이픈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되는 것들은 수식구라 그래서 일단 빈칸을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well deserved는 응당 받아도 되는, 응당 자격이 있는, 마땅한 이란 뜻인데 너는 매를 번다, 매 맞아도 싸 이런 느낌의 그런 마땅함이 아니라 너는 승진받아 마땅한 인간이야. 그렇게 일을 잘하고 이 판매왕아. 약간 이런 느낌의 마땅성 되게 좋은 뜻입니다. 극찬과 칭찬,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거 이런 게 들어가야 돼서요. 이 문제의 정답은 칭찬의 느낌을 그나마 주는 건 좋은 것에 대한 인정과 치하의 느낌으로 acknowledge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acknowledgement로 그냥 가면 되는데 이걸 갖다 다 읽어봤자 계속 미궁에 빠집니다. 노미네이션은 승진이든 상을 받든 뭔가 좋은 것을 받기로 후보로 임명됐을 때 노미네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미네이션 받은 건 마땅히 축하받고 인정받을 만한 일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B가 정답이 되는 결국에 본인이 해석을 못하거나 문법이 안 된 거 아니라 단어 뜻에서 막힌 간단한 문제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고 114번 가야지. 114번에 제가 딱 ABCD를 봤잖아. 근데 ABCD 보니까 빈칸이 없어도 완벽해.
그지 않아요? 딱 보니까 the 데이터가 show that 이하를 보여준다. 이제 새로운 문장. First Light라고 하는 제품이 빈칸 더 탑 소프트 드링크 청량 음료 같은 거 술은 아닌 거 그런 음료다. 티네이저 사이에서 탑이다. 제일 잘 나가고 제일 인기 많고 뭐 이렇다. 뭐 빈칸 없어도 해석 완벽하고요. 주어 있고 비동사도 있고 비동사의 보어로 명사 형태까지 다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 사이에 이런 쓸데없는 빈칸 여기에 이런 쓸데없는 빈칸에는 부사님이 들어가지만 요건 아니지 않아? 이건 진짜 아니지. 일단 뭘은 비교급인데 뭘은 얘보다 얘가 덜한 뜻인데 이거는 탑이니까 아예 1등으로 최상급이야. 완전히 1등이라고 탑은. 1등과 뭐뭐보다라고 하는 우열을 가리는 비교는 같이 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중복으로 보여요. B를 일단 치우겠습니다. 빈칸 뒤에만 보고. 그리고 조기에 일찍이 탑, long 길게 탑, A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탑만 되는 게 아니라 나오는 지금은 이제는 과거에는 어떨지 모르겠도 지금 현재 이 순간에는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현재 얘가 1등 달리고 있어. 이게 기럭지가 길게 혹은 시기적으로 일찍 조기에 이거보다 낫다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다 A로 갈 거예요. 그리고 토익은 빈칸 앞뒤의 싸움이기도 하죠. 빈칸 바로 앞으로 봤을 때 was도 아니고 will be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사는 주변의 부사와 같이 공생할 때는 그 부사가 그 동사의 시제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시제의 느낌도 가장 잘 살리는 것이 바로 now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세 개의 의미로 다 한번 넣어보시고 요 중에 맞는 거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now는 지금 이 순간만 되는 게 아니라 흐름상 요즘 시대에는 현재는 이런 뜻도 된다는 거 정도는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제 16번으로 넘어갑니다. 16번 보니까 multicultural themes 이 themes라는 단어는 테마, 우리가 테마라고 알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테마인데 그걸 갖다 영어로 읽을 때 themes라고 읽죠. 근데 multicultural이면 다문화인 거죠. 다문화. 너무 싫네요. 지금부터 벌써부터 읽기가 너무 싫네요. 그런데 multicultural 기본적으로 AL로 끝납니다. AL로 끝나면은 많은 것들은 형용사, 몇몇 것들이 명사입니다. 그런데 얘가 명사라고 하긴 이 뒤에 있는 themes가 이미 S로 끝나니까 얘가 명사 아니면 동사일 수 있는 수일치를 갖추고 있는데 얘가 명사니까 of 뒤에 나오지 전치사 뒤에. 얘가 동사면 어떻게 전치사 뒤에 나와요.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명사예요. 그럼 얘는 뭘까요? 그냥 명사 꾸민 형용사예요. 근데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는 수식을 할 뿐 문법적으로 자리를 결정해 주진 않아요. 빈칸의 자리를. 그러니까 결국에 이 빈칸은 뭐 하는 거냐면 얘는 명사 앞에 오는 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ABCD가 명사 형용사가 아니라 격 고르는 문제잖아요. 명사 앞에 오는 격을 뭔 격이라 그러게? 소유격. 그러니까 소유격은 it이 아니라 it이고요. which가 아니라 whosu가 맞습니다. 그래서 which는 주격이나 목적격은 돼도 소유격은 안 하기 때문에요. I, my, me, mine에서 my 넣듯이 it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 있잖아요. thing으로 끝나면 100% 명사입니다. 이걸 대명사로 하시든 명사라고 얘기하셨던 thing으로 붙이면 명사예요. 근데 얘가 명사 들어가면 명사 중복되는 거예요. 괜히. 이건 안 돼요. 그리고 it이라고 하는 것도 지자체가 주격이나 목적격 하니까 명사 앞에서 나오면 괜히 중복돼요. 그리고 which는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왜냐면 which는 WH로 시작하죠. WH 계열은 접속사의 범주에 들어가요. 부모님께서 그걸 관계 대명사로 알고 계셨던 다른 용어로 말씀을 하셨던 기본적으로 WH는 접속사의 그늘 안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 뒤로 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쓸데없는 명사하고 형용사 덩어리 하나씩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주어 동사의 형태에 비스무리한 문장의 형태는 갖추어져야 WH도 갖다 넣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it로 가면서 해석은 절대적으로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22번 결정을 했어. decide. 근데 뭔 결정을 했냐면 계약을 이거 하기로. 계약을. 제발 여러분 계약은 기한이 맺혀져 있는 거니까 계약을 계약 기간이 다 갖춰지면 계약을 어떻게 할까? 얘가 너무 마음에 들고 좋으면 갱신을 해. 근데 싫잖아? 그럼 종료시켜. 제발 계약 종료시켜.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연어에 들어갑니다. 그럼 정답은 당연히 terminate가 맞겠죠. 이걸 외워놓으면 이게 턱턱턱 보이기 시작하는데 안 외우면 끝없이 해박한 해석이 들어갑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이 아닌데 왜 주장을 해요? insist는 그냥 주장하다입니다. 빈칸 뒤에 스피드 리밋, 속도 제한이라도 나왔어. 아니면 뭐 기대치 같은 거 나왔어. 뛰어넘을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계약을 어떻게 초과하고 뛰어넘습니까? 말이 안 돼요. 지금 빈칸 뒤에 컨트랙트만 놓고 봐도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얘다. 계약에 동의하다라면 안 돼요. 얘 안 돼요. 계약에 동의하다가 하면 안 된다니까. 왜냐면 보기 중에 보기에 만약에 망했지. 디펜드가 있어봐. 디펜드 있어봐. 몇몇 분들은 혀를 끌끌 차. 아이고 디펜드가 웬 말이냐. 디펜드가 어떻게 목적어를 끄냐. 디펜드는 자동사라 그래서 혼자 안 다니고 디펜드 온인데. 그럼 얘는 얘도 합의하는 내용 나왔을 때 대상 끌려면 agree with.
합의하는 내용이나 조건성의 내용 나왔을 때 agree on, agree to 얘도 주로 자동사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내용에 합의하실 거면 뒤에 on이든 to든 뭐든 넣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terminate로 갈 거고요. 어휘의 연상작용, 연어와 간용어는 스킬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terminate contract하고 반대로 갱신할 땐 또 renew 같은 거 써도 전혀 나쁘지 않게 또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agree는 실제 영어에서는 기본적으로 I agree that 이러면서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가 될 때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명사 목적어 앞에서 나오는 agree는 전치사 붙이시는 게 좀 더 안정적입니다. 이제 23번의 ABCD 보니까 ED로 끝나는 건 다 똑같아. 그런데 앞메리가 다 다르니까 스펠링을 보니까 해석을 해야지. subscribe 구독하는 거야. equip은 장비인데 장비인가? 장비란 뜻이 아니라 동사 equip은 갖춰주다. 필요한 거를. 그리고 보기 C accelerate 가속화하는 거야. 빠르게 촉진하는 거. 보기 D conduct 실행하는 거야. 다 잘했지만 이건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이걸 아무도 신경 안 써. 이거를 진짜 이거를 동사 주변에 나오는 전치사는 1초를 만듭니다, 여러분. 명사가 아닌 동사는 전치사가 필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까 depend on 이런 것처럼 전치사가 필수처럼 붙는 자동사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거 A with B, 이거 A for B 이런 식으로 전치사 바로 끄는 건 아니라도 전치사랑 개연이 있는 동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로 토익에 나왔다 하면 이유, 존재 이유의 가치와 이유 자체가 with로 온몸에 집결되는 우리 equip 답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equip은 with랑 바로 세트가 아니고요. equip A with B. 그래갖고 A에게 B를 갖춰주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equip A with B에서 A라고 하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뿅 이동하면서 be equipped라는 수동태가 되고 with가 바로 남는 그런 형태입니다. 나머지 애들 제가 보는 시각에서 정답이 아닌 이유는 with랑 안 어울려서예요. 저는 이걸 다 읽지 않았어요. 모든 우리 호텔 스위트룸들은 전부 다 별도의 키친하고 작업 공간이 딸려옵니다. 갖춰져 있어요. 여기까지 안 읽어도. 그래서 아무 동사나 A with B 하는 거 아니라서 몇 개 추천드립니다. Provide A with B.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것을 제공하다입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 자리가 사람이 아닌 걸로 먼저 나와버리면 A to B나 A for B로 바뀔 수도 있는 애입니다. Present A with B. A에게 B를 수여하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A to B도 역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A with B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Equip A with B. 방금 한 거고요. 그리고 Share A with B. A랑 B를 공유하다. 뭐 이런 느낌 되고요. 마지막으로 Replace A with B. 그러면 A 대신 뭐 A랑 B를 교체하다. 뭐 대체하다. 이렇게 되겠죠. 많이 나오는 것들만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자, 이제 24번입니다. 와, 이거는 빈칸 위에 줄에 the courier. courier이 택배입니다, 여러분. 택배. courier이라는 경력 아니야. 그거는 CAREER이고요. delivered the urgent package. 긴급 소포, 긴급 물품을 delivered, 발송했다. directly, 곧장, 곧바로 발송했다. Miss 씨한테. So, 그래서 the standard 일반적인 표준에 sign in, 서명을 해야 하는 protocol, 어떤 관습이나 관례, 절차 그런 것이 disregard, 무시하다, 안 해도 되다, 이게 disregard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protocol 검색하고 다 찾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ABCD는 기본적으로 빈칸 앞에 so가 나왔기 때문에 so가 잘 보시면 더하기 명사 형태를 끌었죠. so가 부사할 때는 so heavy, so difficult 이런 식으로 바로 형용사가 올 거고요. so 뒤에 명사가 도래하는 순간서부터 so는 여기서 매우란 뜻의 부사가 아니라 그래서란 뜻의 접속사구나. 접속사는 앞뒤로 두 문장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so 앞에 한 문장이 정확히 나왔으니까 so 뒤에도 문장을 하려면 적어도 빈칸 앞에까지 동사는 없어 보이니 내가 여기다 동사를 넣어야지 이게 문장이 두 개로 불려지는데 이거는 때려주어도 동사가 아니니까 이걸 치워버려야겠다. 이러면 A, C, D가 남습니다. 그죠? 근데 보기에 disregards는 그냥 현재 시제 동사인데 s를 붙여서 현재 시제고 보기 C의 was는 과거 시제고 D는 PING니까 그냥 현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 이게 의미가 없고 A는 능동태고 D도 능동태고 C는 악에 받친 BPP 수동태인데 정작 빈칸이 허름하기 짝이 없어. 뒤에 마침표로 숑 끝나버리고 뭐를 한다는 건지 목적어는 티끌만큼도 없는 수동태가 100% 답이구나. 그러면 C제고 뭐고 정답은 C로 가야겠다. 요게 정상이고 단어 뜻을 검색하시지 않아도 정답이 나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동사 고르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C제보다 능수동태가 100배는 더 중요해. 450만 배는 여러분. 그래서 BPP라고 해서 동사는 동사라는 속성을 유지할 때는 비동사랑 PP가 써져 있어야만 수동태고 그 중에 하나만 빼도 능동태야. 동사일 때는 하나만 빠져도 능동태야. 비동사 없어도 능동태고 PP로 안 끝나도 능동태야.
아무것도 없는 A는 당연히 능동태고 보기 D는 비동사는 갖췄지만 ing라서 능동태고 보기 C는 비동사도 어떻게든 갖췄고 뒤에 ed도 있으니까 수동태. 뒤에 목적어 유무를 빠르게 확인해 주셔야지 정답이 나오는 문제죠. 자, 이제 27번입니다. 27번은 쉽게 풀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빈칸 앞에 돈 내음이 물씬 난다. 돈 내음이 물씬 나. 빈칸 앞에 a multi-million dollar. 뭔 달러인지 계산 안 돼도 이걸 손으로 계산 안 돼도 달러면 돈 아니에요. 근데 돈인 느낌이 딱 있는데 ABCD 중에 돈 냄새가 큰 나는 게 있잖아. 그런데다가 여러분은 거기서 힌트를 받았겠지만 전 이거에도 강력한 힌트가 있네요. 얘가 원래 동사할 때도 이거 없으면 잘 안 나오거든요. 동사할 때 depend도 on하고 장난 아니잖아. invest in 되게 유명한 겁니다. 타동사로 쓰더라도 invest 목적어 in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invest는 투자하는 내역이 나왔을 때는 항상 in하고 잘 붙으니까요. 이것도 하나의 힌트가 되겠습니다. objective는 나의 객관적 목표라는 의미의 명사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거를 수치라고 보진 않아요. 목표 수치를 조금 더 숫자적인 느낌의 목표치를 얘기하실 때는 target이 좀 더 맞습니다. 겨냥될 대상이나 수치적 목표치는. 그리고 affiliation, 뭔가 제휴 맺거나 관련됐거나 소속됐거나 뭐 이런 느낌인데요. 뭐 아무 돈의 느낌도 없고 인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statement, 진술, 성명, 명세서 뭐 해봤죠. 문서의 느낌도 있고 설명의 느낌은 있으나 인하고도 소화가 안 돼 돈 냄새도 안 나. 그러니까 그냥 이 문제는 쉽게 B로 가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동사할 때도 인하고 결합도가 높다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의 막바지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보세요. 점점 빨라져야 될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 여기 지금 주어 동사, 여기도 주어 동사 난리 났네. 문장 하나, 문장 또 하나 이렇게 두 문장 하실 거면 이게 뭘 하겠어요. 얘네가. LI로 끝나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부사하고 레이럴도 형용사 아니면 부사예요. 나중에든 나중 추후에든. 그러면 얘들이 주어 동사 어떻게 두 번을 끌어요. 주어 동사 끌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접속사 중에 골라야 됩니다. 근데 whether은 뭐뭐인지 아닌지 약간 고민하는 밀당적 느낌.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느낌.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여러분 whether은 일반 접속사보다는 지가 이끄는 문장 자체가 하나의 명사 같은 역할을 해주는 문장을 끄는 접속사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좀 더 좋아요. 이거 전용이라고 보기 힘들더라도 기본적으로 whether는 토익에 나올 때 늘 지가 끄는 문장 자체가 하나의 명사 같은 역할을 하게끔 문장 안에 지가 명사 역할의 저를 또 넣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whether이 끄는 부분 같은 거를 하나의 길이가 긴 명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whether이 들어가 버리면. 그럼 얘가 들어가 버리면 명사가 하나 난데없이 하나 나오고 콤마 끼고 문장 나오는 그런 형태처럼 돼버려요. 별로죠. 그래서 whether절이 나오려면 이런 게 더 좋죠. 자, 갑자기 난데없이 여기 뒤에 문장이 동사부터 나오는 거예요. 얘가 주어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주어가 있어야 문장이 갖춰지니까 뭐니 너? 내가 접속사로 들어가서 두 개를 이어주긴 하는데 내 자체가 명사절이니까 내가 들어가면 기럭지가 긴 주어처럼 나를 알아서 모셔라. 그래서 여기 whether절이 딱 들어가잖아. 그럼 얘가 끈 첫 번째 문장까지를 딱 가로로 싸면 이게 주어 역할의 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 동사가 붙는 이런 느낌? 이런 게 좀 더 좋아요. 그래서 whether는 기본적으로 완벽한 두 문장 사이에 콤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인 다른 접속사에 들어가는 once는 부사절 접속사라 그래서 완벽한 문장에 숟가락 얹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once가 접속사할 때 뜻 자체가 일단 뭐뭐 하면이란 뜻이 있다 보니까 앞날을 내다보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일단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해서 미래 시제 will도 되게 잘 끌어요.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좀 더 쏠쏠하게 풀 수 있어요. whether이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서 꼭 선택적 형태의 or 하고 붙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30번이 마지막 문제네요. 그런데 30번에 보니까 빈칸 앞에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이걸로 끊겼잖아요. 문장 사이에 대시 있으면 그걸 좀 활용을 하세요. 여기를 뜯으면 참 좋아요. 대신 접속사 역할하면 앞뒤를 끊어버리니까 대 앞에랑 대 뒤에는 새로운 문장의 개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unusually 이례적일 정도로 plentiful 너무 차고 넘치고 풍족한 오렌지의 수확량. 오렌지의 수확량이 사람이 아니죠. 맞죠? 사람이 아닌 오렌지가 어디에 참석을 해요? 오렌지 어디 가요 지금? 그리고 오렌지가 걔가 뭘 투덜투덜 불평을 걔가 제기를 걔가 어떻게 불평불만을 제기해? 불평불만은 사람이 하는 거지. 오렌지가 지가 스스로 뭘 조사를 해요? inquire 문의하다 아니야? 문의하다 inquire는 about이 붙어요. inquire into는 조사하다입니다. 실제로 명사 inquiry라고 썼을 때 inquiry는 문의도 되고 조사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중요한 것보다 잘 보니까 주어하고 동사만 잘 어울려도 사람이 아닌 것이 할 수 없는 짓은 답이 안 되다 보니 이 문제 정답은 correspond to가 됩니다.
correspond to는 그냥 주어 자리에 들어간 얘가 빈칸된 상황과 뭔가 맞다, 뭔가 그것이 비례하다, 아니면 상응하다, 맞아떨어지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렌지가 너무 이례적일 정도로 수확이 엄청나고 오렌지가 너무 많이 나왔잖아 이번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무 이제 많이 차고 넘치니까 저기 과일값이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게 상황이 딱 맞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correspond to로 하는 것뿐이에요. 다만 아무 동사나 이렇게 전치사 붙이는 건 아니니까 각각 어울리는 전치사를 잘 정리해 놓으시고 주어를 잘 똑 따왔을 때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 위주의 행동을 하는 동사는 좀 치우시는 게 제일 빠르겠죠. 배운 거 정리할 겁니다, 여러분. 계약을 종료할 때 뭐라 그러게요? 입 밖으로 빼는 게 얼마나 오래 간 줄 알아, 그게. 그래서 입 밖으로 빼보면 terminate contract 그거 했었고요. 사전 통보 기억나세요? A로 시작하는 걸로 제가 강력 추천했습니다. 진보 발전이라는 명사만 되는 거 아니고요. 또 전치사 to랑 안 붙어도 P로 시작해서 혼자 쓰는 것도 있었죠. 그거 두 개가 각각 advance notification, prior notification. 그 다음에 invest랑 investment. 100%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전치사가 나오면 정확도가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정도. 장난 아니지 이니 진짜 그죠? 얼렁 기억나요? 얼렁 더 어디 말해가지고 얼렁은 전치사인데 주로 어떤 명사 그래요? 얼렁 더 하이웨이, 얼렁 더 리버사이드, 얼렁 더 워터프런트. 일단 야외 장소스럽거나 길 스멜 나고 막 이런 거 있지. 표지판, 길, 도로 막 쫙 쫓아가고. 방금 했던 웨더는 어떤 절 접속사 역할을 제일 잘해요? 소세지처럼 길이가 긴 하나의 명사절 접속사 역할을 더 잘하니까 오히려 완벽한 문장에 콤마가 들어가 있는 두 문장을 이어주는 부사 같은 역할을 해주는 접속사의 느낌에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be expected 뭔가 부족하다고 얘기했죠. 제가 너무 찝찝하다고 끝까지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be expected to 더하기 동사원형 마지막으로 A에게 B를 장비가 아니라 갖추다 equip A 아무나 또 이런 짓 하는 거 아니니까 이런 것도 빼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시고 7회서부터 또 다른 파트 5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